네, 다음에는 이제 EDTA는 금속 체포자 말이 좀 있는데, EDTA라고 하는 이제 이 킬레이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금속을 잡아먹는 거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화학에서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온이나 어떤 분자가 금속하고 결합을 할 때 금속한테 전자를 완전히 제공하면서 결합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배위결합이라고 해서 코디네이트 본드라고 하는데, 이때 이 이온이나 이제 이온이나 분자가 금속한테 전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이온이나 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킬레이션을 우리 이제 생활 가운데서 또한 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는 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개의 금속과 두 개 이상의 결합 자리를 가진 리간드가 결합을 한 것을 우리가 킬레이션이 됐다, 킬레이트화가 됐다 하는 건데, 이 킬레이트제는 금속하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해요. 자, 이 킬레이션, 여기 그림을 통해서,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봐봅시다. 여기 EDT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EDTA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M이라고 하는 금속, 메탈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금속은 보통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EDTA의 이 부분들이 얘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금속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것을 꽉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킬레이션이 됐다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이제 킬레이트제는 금속하고 강하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혼합물에서 금속을 분리한다든지 또는 이렇던 금속이 다른 화학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방지를 해주는 것이 이 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이제 생활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킬레이트제는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이에요. 여기에 이제 킬레이션의 응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져 있는데, 화장품이나 식품에서 맛과 색 그리고 질감을 보존하는 데 사용이 되고, 영양 보충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체에서 중금속이 있으면, 이게 이제 독성인 물질이 있으면은 그것을 제거하는데 이런 킬레이션, 즉 금속을, 중금속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서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금속을 제거를 하는 어떤 화학 수처리 공정이라든지 화학 비료 공정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그 킬레이트제로서 EDTA, 오늘 이제 제목이 EDTA는 금속 체포자라고 했는데, EDTA는 뭐냐? 이것은 이제 풀네임으로는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이래요. 즉 이게 이제 EDTA 구조인데, 메틸, 에틸 해가지고 에틸렌, 그리고 아민이 두 개 있다고 해가지고 다이아민, 그리고 테트라 하면은 네 개를 얘기하죠. 트라이 하면은 뭐 세 개를 얘기하고, 테트라 하면은 네 개를 얘기하는데, 테트라 아세트산, 그 아세틱 애시드가 몇 개 있냐? COOH 하는 이런 아세트산, CH3COOH 아세트산이 똑같은 게 이렇게 네 개가 있다 해서 테트라 아세트 애시드 해가지고 얘를 EDT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EDTA는 이제 이 킬레이트와 반응에서 킬레이트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이고, 이거는 이제 이 카르복실산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로는 EDTA는 흰색 그 고체인데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수용성 고체고, 특히 이제 철이라든지 금속 중에서 철이나
칼슘 같은 이온들을 이렇게 캡처링, 여기 금속이 있으면 얘가 칼슘 이온이라든지 철 이온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캡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나 화장품, 산업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방부제나 향미제로도 사용되는 그 식품 첨가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품들이 변색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맛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을 이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금속이 거기에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화학 반응에. 그래서 금속이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속을 그냥 꽉 잡아버린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EDTA가 뭐 사용되는 곳을 좀 더 보면은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EDTA는 진짜 만능인데 뭐 섬유라든지 섬유 펄프라든지 뭐 미용, 세탁 등에 사용이 되는데, 그때 이제 금속 이온을 분리하는데, 섬유 펄프에서는 뭐냐? 금속 이온 불순물들이 이 섬유 산업에서 이 섬유 제품의 색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속을 캡처링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펄프 제지 산업에서 특히 이제 금속 이온 중에서 이 망간 이온 같은 경우가 이 과산화수소가 이 이제 이게 이제 표백제로 사용이 되는데, 이 표백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간 같은 것을 꽉 잡아버린다는 거죠. 망간이 어떤 그 촉매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 펄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 하면은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 나무가 원래 흰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흰 종이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표백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용 화장품에서 는 이제 거품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잘 세정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금속과 결합해서 금속이 이 피부라든지 두피라든지 모발에 이렇게 축적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이제 거품을 일으키는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누라든지 샴푸나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금속들이 이거 경도를 이제 방해를 하니까 세척력을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의 경도를 또 감소 시켜서 세탁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들하고 결합을 하고서 예를 들어 이제 보일러에 보면은 보일러가 많이 막히죠. 보일러 관들이.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난방 보일러 이런 것들도 이제 관이 막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그 이제 요소들을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캡처링해서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이나 의학에도 사용이 되는데, 식품에서는 금속 이온에 의해 가지고 산화가 일어나서 탈색이 나죠. 이제 갈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에 방부제나 안정제로 첨가를 하고, 그리고 또 아스코브산, 비타민 C죠. 아스코브산하고 벤조산 소듐 벤조익 애시드를 함유한 그런 청량음료에서는 이것이 그 내용물 안에서 이런 청량물에서 벤젠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소듐 같은 것을 캡처링 해가지고 이것을 형성시키는 것을 완화해 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식품의 질감이나 풍미, 색상을 보존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방부제로서 뭐 샐러드 드레싱이나 소스, 스프레드, 마요네즈 이런 것들에 이 EDT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제 상품들을 사면은 한번 거기에 인그리디언트, 그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EDTA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EDTA는 의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의학에서 중금속 즉 어떤 이제 뭐 산업체나 뭐 어떤 그런 데서 산업체 뭐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금속 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들이 있는데 납이나 수은 중독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것을 치료를 하기 위한 그 퀼레이션 요법에 이 EDTA가 사용이 됩니다. 즉 납이나 수은들을 EDTA 제제가 확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도 또,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그 중금속들이 있으면은 중금속들을 여기에 EDTA가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킬레이션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집게 뭐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그 중금속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폐증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이러한 것들의 그 대체 치료 요법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건강과 관련돼서